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헤쳐서 여러분의 자산을 튼튼하게 지켜드리는 시간, 튼튼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하나 개발했다는 흔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식들의 평생 먹거리, 그리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산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공장 문을 열었는데 그 넓은 공장이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기계는 멈춰서 있고 같이 땀 흘리던 수백 명의 동료들은 어두운 얼굴로 운동장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이 40년 동안이나 한국은 절대 우리 허락 없이는 이거 못 만든다며 비웃었던 그 핵심 재료를 이제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팔겠다고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하나 못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 전체의 맥박이 멈추고 우리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아주 처참한 패배의 현장이었거든요. 그 재료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난이냐고요? 바로 미사일이나 로켓, 그리고 요즘 도로에서 가끔 보이는 수소차와 우리 국군을 지키는 튼튼한 탱크까지 첨단 산업이라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검은 황금, 탄소섬유입니다. 이 탄소섬유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야 하고 동시에 철보다 수십 배는 더 단단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약하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고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해 펑 하고 터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철보다 14배나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검은 실 한 가닥입니다. 2029년 7월에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가 터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그때 말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소재 3가지를 안 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사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졌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숨통을 언제든 조일 수 있구나.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남의 나라 눈치만 보며 구걸하듯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무서운 진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3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우리 기업 효성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고를 칩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급의 초고강도 탄소섬유, 이름하여 티천급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양쪽에서 아무리 힘껏 잡아당겨도 절대 안 끊어지는 천하무적 검은 실, 우리가 드디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낚싯대 만드는 일반 실이 아니라 우주선이나 미사일을 만들 때나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인 T1000급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성공시킨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에서 일본과 미국 말고는 그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했던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3번째로 이 험난한 기술의 정상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누리호가 13개의 위성을 싣고 당당하게 푸른 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날아올랐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남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단순히 뉴스에 한두 번 나오는 성공 스토리로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 앞으로 밤잠을 설치며 벌벌 떨게 될 무서운 반격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낚싯대나 골프채, 아니면 멋진 자전거 프레임에서 탄소 섬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볍고 튼튼해서 운동기구에 많이 쓰이죠. 하지만 똑같은 탄소 섬유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세계에도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낮은 등급인 T300부터 중간인 T700,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만든 꿈의 소재 T1000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훨씬 세지고 용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T300은 주로 낚싯대나 테니스 라켓 같은 레저용에 쓰이죠. 하지만 T700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수소차의 심장인 연료탱크나 전선의 심재, 그리고 무너지는 건물을 보강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대망의 T1000부터는 완전히 신선들이 노는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 최첨단 전투기와 여객기 동체를 만드는 레벨입니다. 왜 굳이 T1000이어야 할까요? 철보다 14배나 강한데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조합이 필요한 곳은 딱 하나입니다. 실패가 곧 죽음이나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는 유명한 여객기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 몸체의 무려 50%가 바로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요리호의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베어링에도 이게 쓰였죠. 이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아예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고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필수 중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될 때까지 이 귀한 걸 못 만들고 기다려야 했을까요? 일본의 도레이라는 거대한 공룡 같은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는 1971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를 상업화한 뒤로 50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깡패처럼 장악해왔습니다. 도레이 이사회는 매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걔들은 우리 기계 사다가 흉내나 내는 애들이지 절대 우리 원천 기술은 못 따라. 저들이 처음 T300을 만들고 경쟁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따라잡을 때쯤이면 저들은 이미 T700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T700을 따라가면 저들은 저 멀리 T1000을 만들어 도망가 있었죠. 2014년에 도레이가 보잉사와 맺은 계약 규모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무려 1조 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거액의 계약을 10년 동안이나 단독으로 맺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시장의 절반을 도레이가 쥐고 흔든 셈이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항공기 부품은 한 번 인증을 받으려면 5년에서 10년 동안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비행기는 한 번 사고 나면 수백 명의 목숨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한 번 검증된 소재는 웬만해서는 절대 안 바꿉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이 탄소 섬유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탄소 섬유가 왜 여기 걸리냐고요? 미사일 몸체를 가볍게 만들면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강도 탄소 섬유는 국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략 물자입니다. 돈을 아무리 싸 들고 가도 저쪽 나라에서 기분이 안 좋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안 판다고 하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우리 정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정했을 때 탄소 섬유가 1순위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효성은 사실 2008년부터 이 험난하고 외로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전주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든 건 어디까지나 T700급이었죠. T1000급은 그야말로 지옥의 난이도였습니다. 장비만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건 온도와 압력의 예술이거든요. 온도가 겨우 5도만 틀어져도 실을 뽑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만 차이 나도 공들여 만든 실이 그냥 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장비 매뉴얼에는 없는 수십 년간 쌓인 엔지니어의 손끝 감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탄소 섬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총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중압입니다. 원료를 섞는 단계인데 이때 온도나 압력이 0.2%만 틀어져도 다 망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맞추려고 한 달 내내 집에 안 가고 실험실에서 라면만 먹으며 버텼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방사입니다. 끈적한 용액을 아주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는 거죠.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실수만 가닥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데 이거 하나라도 꼬이면 그날 작업은 다 꽝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화입니다. 200도에서 300도 사이의 불길 속에서 실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실이 타버리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탄소화입니다.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탄소만 남기고 나머지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때 가마 안의 공기가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은 표면 처리입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철보다 강한 검은 실이 탄생합니다. 효성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초창기에는 10개를 만들면 3개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갔다고 합니다. 불량률이 30%였다는 거죠. 그 아까운 재료들을 버릴 때마다 연구원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10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려 결국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무서운 근성, 축적의 힘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소 소재 선진국에 올랐다는 역사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조현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거둔 위대한 승리였거든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식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갑을 보십시오.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대리는 방산업체에 다니는데 예전에는 일본산 탄소 섬유가 안 들어오면 공장 라인이 멈출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효성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겨서 발 뻗고 잡니다. 회사가 안정되니 김대리의 월급도 오르고 일자리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회사가 잘 나가야 배당금도 나오고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환경 생각해서 수소차를 타시는데 수소 탱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차 가격이 도무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수소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라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해서 탄소 섬유를 수만 번 꼼꼼하게 감아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일본 도레이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효성이 등장하면서 탱크 제작 원가가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차량 유지비가 줄어들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복한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효성은 하나솔루션과 6년 동안 무려 1,6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보강제로 우리 탄소 섬유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토레이가 독점하던 시장에 아주 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협상력의 변화입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왕입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물건을 늦게 주고 싶으면 늦게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 비싸면 우리 효성 거 쓸게요. 이 한마디가 우리 외화를 매년 수천억 원씩 아껴주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을 조사해보니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오는 탄소 섬유 가격이 예전보다 15%나 낮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효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제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효성은 지금 전주 공장에 1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2만 4천 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 지역에 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만들고 협력사까지 합치면 3,000명 넘는 분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드는 대단한 애국입니다. 누리호의 성공 뒤에도 이 검은 실의 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만약 무거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서 무게를 1.5톤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무게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위성을 더 많이 싣거나 연료를 아껴서 더 먼 우주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머나먼 꿈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발사체를 직접 만들고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 500개 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무서운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저가 물량 공세로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량은 우리보다 무려 15배나 많고 가격은 30%나 저렴합니다. 우리가 T1000급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금방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아무나 못 만드는 T1000급 기술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하고 높은 성벽이 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의 초격차를 벌려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는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 산업의 숨통을 우리 스스로 주는 소재 주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소차와 우주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방패를 하나 더 얻은 셈이죠. 이 방패가 튼튼해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과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결국 우리 삶의 뿌리인 소재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안 된다고 비웃었던 일을 우리가 단 14년 만에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 한 가닥 만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들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힘이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며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효성의 공장 증설 소식이나 누리호의 다음 발사 일정, 그리고 우리 소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 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술진들은 전주 공장의 뜨거운 가마 앞에서
검은 실 한 가닥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집어삼키지만 철저히 준비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지, 우리 기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눈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